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한 일상 속에서 202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역시 한국의 영화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영화 기생충을 통해 이미 전 세계적인 스타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봉준호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 이터널스 마동석 배우 등 한국 영화 감독부터 배우들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헐리우드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한국의 촬영 감독이 있다는데요. 바로 정정훈 감독입니다. 작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총 책임자가 영화 감독이라면, 촬영 감독은 영화 감독이 생각하는 구도나 동선을 카메라로 담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 감독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죠. 이 정정훈 촬영 감독이 참여한 작품으로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박쥐, 스토커, 아가씨 등이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수많은 명장면들은 한국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기억되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올드보이 속 장도리 액션씬, 신세계 엘리베이터 액션씬 등이 대표적인 명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정훈 감독은 박찬욱 감독 사단이자 국내 최고의 촬영 감독으로서 업계에서는 일찍이 유명세를 떨쳤고, 특히 올드보이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뒤 영화 스토커를 촬영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헐리우드 영화에 발을 담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촬영 감독 중에서는 처음으로 헐리우드에 진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이 무시레티 감독과 촬영한 공포영화 그것이 엄청난 흥행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헐리우드 내 입지를 넓혀갔다고 합니다. 이후 호텔 아르테미스, 커런트 워 등 많은 해외 영화들의 촬영을 담당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도 해외 촬영 스케줄이 꽉꽉 차 있다네요. 그의 진가를 알아본 각국의 영화 감독들이 연달아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정정훈 감독은 일찍이 알아두어야 할 최고의 영화 감독 27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촬영 감독까지는 잘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그를 알아보는 팬들도 꽤 있다는데요. 그를 소개하는 한 해외 유튜브 영상 댓글들을 살펴보면 라스트 나잇 인 소호에서 그의 촬영 기법은 놀라웠습니다. 올드보이는 걸작이다. 내가 좋아하는 촬영 감독 중 하나. 그가 지금 헐리우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니 너무 기쁩니다. 나는 그의 작업 정신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야기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딱 맞게 구현해내거든요. 나는 그의 작품을 사랑합니다. 소개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등등 그를 알아보고 응원하는 매니아층이 꽤 두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정훈 감독은 시나리오를 철저히 분석해 감독의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할 뿐만 아니라 감독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영화의 참신함을 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커런트 월을 함께 촬영했던 영화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정정훈이 만들어내는 촬영 구도가 놀라울 정도로 신선했다. 촬영의 모든 디테일이 스토리텔링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라며 작품의 스토리를 관통하는 정정훈 감독의 날카로운 디테일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라스트 나잇 인 소호 역시 정정훈 감독이 촬영을 담당하면서 감각적인 비주얼과 연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정정훈 감독은 에드가 라이트 감독과 사적으로도 친해서 그의 인스타에도 종종 출연한다고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의 행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스타워즈 시리즈인 오비완 케노피의 촬영 또한 정정훈 감독이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촬영 감독이 스타워즈 시리즈에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언차티드도 있습니다. 주연을 맡게 된 톰 홀랜드와는 커런트 워 이후 두 번째로 만나는 작품입니다. 참고로 정정훈 감독은 언차티드의 연출을 맡게 된 루벤 플래셔 감독과는 지난해 좀비랜드 더블탭으로 한 차례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 둘의 호흡이 상당히 괜찮았나 봅니다. 현재 영국과 미국, 프랑스를 종횡무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정정훈 감독은 헐리우드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영화배우 티모시 샬라메와 함께 원카를 촬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헐리우드를 거의 내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이처럼 한국의 실력 있는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헐리우드를 비롯한 해외 영화계에서는 작품을 만들 때 한국의 영화인들과 협업을 하거나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참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프랑스의 영화 감독 줄리아 디쿠르노 역시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여러 외신들이 한국 영화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들었는데요. 최근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그녀는 영화를 만들 때 한국 영화를 많이 참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첫 장편 영화 데뷔작 로우에 대한 인터뷰 당시 조명의 경우 많은 한국 영화를 참고했다. 나는 한국 영화를 사랑한다. 촬영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한국 영화의 촬영 방식에 열광한다. 한국 영화는 정말 미쳤다. 진짜 너무 좋아한다. 라며 여러 차례 칭찬을 연발했고 한국 영화가 단순히 장르를 섞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뉴욕 매체에서 그녀는 프랑스 영화 감독으로서 지금 특별히 영감을 주거나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글로벌 영화가 있냐는 질문에도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오늘날 최고의 감독들과 스토리들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어요. 코미디 영화가 어느 순간 소름 돋는 분위기로 뒤바뀝니다. 가족 드라마, 멜로 이야기에 잔인하거나 환상적인 장면들이 튀어나와요. 이것은 그저 장르의 혼합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거든요. 당신은 아마 봉준호 감독은 김지훈 감독이 아니고 김지훈 감독은 박찬욱 감독이 아니라고 말하겠죠. 물론 그들은 각기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세 감독들이 장르를 교차해버리는 방식을 보면 그런 걸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국 영화계에는 영상미의 대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은 정말 미친 것 같은 구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저 오마이갓을 외치며 끊임없이 박수치게 돼요. 이렇게까지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니 새삼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한국 영화계가 이토록 주목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아마 세계 무대를 누비며 한국인의 힘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빛나는 영화인들 덕분이겠죠.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문화 강대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